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주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황경혜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4인 4색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좀 아쉽죠? 네, 하나님 안에서 글로벌 인재 키우기. 모든 세상 부모님이 자녀를 잘 키워서 정말 성공적인 자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물로 만드는 것이 모든 부모의 바람일 겁니다. 저희가 함께 이때까지 공부한 것을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머리 좋으신 분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혹시 이 방송을 처음 보신 분도 많이 계시니까요. 일단 앞에서 복습을 해야 이렇게 키우는구나. 마지막 10번째 말면 그럼 앞에는 어떻게 키워? 그러니까 복습을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철저하게 신앙 교육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기초공사가 안 되면 그 집이 무너지잖아요. 아무리 좋은 대리석으로 백양목으로 집을 짓는다 해도 기초가 안 되면 그 집은 무너집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어린 시절에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삶 속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약속의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자녀의 삶 속에서 미끄럼이 되도록 반석 대신 예수님으로 확실하게 기초 공사하는 겁니다. 그 기초가 잘 돼 있으면은 앞으로 이 아이들이 어느 대학을 가든지 어느 직장을 가든지 어떤 학문을 공부하든지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든지 모두가 다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비바람이 불어도 반석 대신 예수님이 그의 삶의 기초가 됐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생활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시킨다는 거. 모든 부모의 바람이 성공하는 거잖아요. 자녀들이 잘 되고 성공하고 다 바라잖아요. 정말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적인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 말씀 안에서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시킨다는 거. 그것이 잘 돼 있으면 우리 모든 자녀는 다 성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 하나님 중심 신앙교육. 그 다음에는 인격을 갖춘, 인성을 갖춘 인간을 만든다는 거. 우리는 아이들을 공부만 하는 기계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기업을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 속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하고 절제하는 이 성품을 집에서부터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이라는 것은 학교 교육만 교육이 아니라 가정교육, 신앙교육, 교회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 이 전부가 다 어우러져서 우리 아이들에게 전인교육이 될 때 정말 이 아이들이 이 나라 이 사회에 필요한 글로벌 인재들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철저하게 가정에서부터 기초가 되어서 인격을 갖춘 인물을 만드는 겁니다. 아이들 삶 속에서 보면은요 부모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데요. 왜냐하면 아이들 엄마 시간 보내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많은 자녀들이 이게 삶을 살아오면서 뒤돌아보면 엄마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철저하게 집에서부터 가정교육, 인격교육, 하나님의 성품을 심어주는 인간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큰 투자를 하는 거예요. 교육이 가장 큰 투자이다. 여기 투자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의 투자가 아니라 무슨 빌딩을 사고 아파트 사고 땅을 사고 주식사 투자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교육을 투자하는 겁니다. 이 가장 중요한 투자는 아이들에게 사랑을 투자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무슨 집을 물려주고 무슨 주식을 물려 그게 아니라 아이들에게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많은 사랑을 자녀에게 주는 거예요.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들이 앞으로 커서도 사랑을 많이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을 투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이들에게 시간을 투자하는 겁니다. 지금 아이들이 부모 함께 있을 때, 함께 있고 싶어 할 때, 그때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잘 투자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노후가 확실히 보장이 되더란 거예요. 한 번은 아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 내가 나중에 엄마가 필요할 때 내가 엄마 곁에 있어 드리겠습니다. 막 설상 없더라도 말이라도 고맙잖아요. 그래서 왜 그런 말을 하니 그랬더니 내가 필요할 때 엄마가 내 곁에 있어줬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필요할 때 엄마 곁에 있어줬기 때문에 나도 나중에 엄마가 내가 필요할 때 엄마 곁에 있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투자한 이 시간이 여러분의 노후 적금 덫이나 생각해 보세요. 그런 확실한 적금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자꾸 우리 나이가 자꾸 고령화 되잖아요. 앞으로 여기 적어도 보니까 한 50년 더 사실 것 같은데 50년 더 사시려면 지금부터 시간 잘 투자하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 아주 늙어서 아들아 엄마가 보고 싶은데 딸아 엄마와 함께 있고 싶은데 그때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에게 함께 달려올 겁니다. 내 엄마가 내 아빠가 내가 필요할 때 내게 있어서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에 그 보장을 여러분이 노후에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시간을 투자한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아이들에게 물질을 투자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세계를 이끌어가는 글로벌 인재가 되고 하느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그릇을 원하신다면 다 1등 하라는 건 아니에요. 주신 은사와 달란트대로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하신다면 그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거예요. 주식에나 빌딩에나 땅에 투자하지 마시고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하나님의 기업이라 그랬어요. 10회 말씀해 보니까 자녀는 여호와의 기업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맡기신 미션이고 선교제예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이 아이들 잘 투자하면은 이 아이들은 확실한 수익을 남기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아이들은 생명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주님이 그 아이들 책임지고 키워서 멋진 투자 가치가 나오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투자는 교육이다. 그래서 우리 오늘 모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여러분 자녀에게 투자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부터 주식 투자 안 하셔도 되겠죠. 예, 아이들에게 인베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앞으로 10년, 20년, 30년에 좋은 결실을 내려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인물들이 되도록.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 자녀들에게 도전하는 삶을 심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라 했고 왕의 자녀잖아요. 만왕의 왕 대신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향해 나갈 때 아이들에게 믿음과 긍휼을 심어서 정말 왕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심어주는 것은 우리 모든 부모의 책임이란. 그래서 너는 앞으로 이 땅을 이끌어갈 인물이 될 사람이야.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야. 너는 복의 복을 더할 것이야. 복의 근원이 될 것이야. 너를 향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거야. 그리스도의 빛이 되고 향기가 될 거야. 그렇게 계속 힘을 실어주면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다 성공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인물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수능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애들 공부 그렇게 해서 너 시험 제대로 치겠니? 그럼 갑자기 시험 막 그냥 못 치는 거예요. 너 그렇게 공부해서 어느 대학 가겠니? 아무 대학도 못 가는 거예요. 이왕이면은 자, 너는 열심히 공부하고 엄마는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 너를 팍팍 밀어주실 거야. 그럼 애가 얼마나 힘을 얻겠어요. 시험 칠 때 정신 집중이 쫙 돼서 평소에 공부하는 거 쫙 나오게 되면은 점수 잘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항상 믿음과 도전을 하는 마음을 심어줘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는 것은 우리 부모님의 책임이란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 자녀들에게 최선의 삶을 다하는 그런 자세를 가르치는 게 중요해요. 이 세상에 모두가 최고는 될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할 수는 있잖아요. 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 일이나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나 생활할 때나 교회에서 봉사할 때나 어떤 일을 하든지 죽도록 충성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삶을 통해서 1등 하라든가 최고가 되라는 것보다는 네가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네가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그 피파 여자 17살짜리 축구 보셨습니까? 네. 대단하잖아요. 네. 나무 딸이지만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쁩니까? 아니 좀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남자분들 지난번에 월드컵에서 4강 갔다고 온 국민이 덜썩덜썩거리는 거 기억하십니까? 네. 2002년도 월드컵에서 전 국민이 난리가 났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여자 선수들이 20살 여자 피파에서 3강에 올라 3강. 그런데 그 선수들을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걸 제가 어느 프로그램에서 봤는데요. 거의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그래서 운동하기 전에 꼭 기도하고 운동하고 운동 끝나고 나서 기도하고 골 넣을 때마다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대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뛰는 거예요. 그 애들 보니까요. 그 열악한 환경에서 목숨 걸고 뛰더라고요. 세븐틴 그래서 17살 여자아이들이 피파에서 월드컵에서 챔피언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건국 이래 처음이래, 건국 이래. 남자분들 4강 갔다 해도 온 나라 들썩거렸는데 여자아이들이 세계에서 최고 우승을 하니까 참 놀랍잖아요. 그 아이들 보세요. 그 어려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최선을 뛰니까 골을 넣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골 넣은 아이들 중에 보니까요. 딱 넣고 나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애가 있더라고요. 주님이 그 아이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뭐 꼭 공부에 목숨 걸 필요 없어요. 주신 은사와 달란트대로 노래를 잘하든지 춤을 잘 추든지 요리를 잘하든지 그림을 잘 그리든지 악기를 잘 다루든지 운동을 잘하든지 골을 잘 넣든지 그러면 세계 챔피언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삶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는 삶의 자세를 가르치는 것이 우리 부모님의 책임이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야 1등 해라 그 말 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라. 주님이 너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주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자세가 중요하다. 그렇게 하게 되면 오늘 이 방송을 모든 분의 자녀들이 앞으로 주님 안에서 성공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아이들에게 섬기고 나누는 삶, 그런 삶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죄 허물을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셨잖아요. 그 삶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도록 어릴 때부터 시간의 11조를 들여서 섬기고 나누는 삶을 흘리시게. 왜냐하면 우리말 속담에도 보면 3살 버릇 8까지가 나와. 다 아시잖아요. 성경 말씀에도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항상 이웃을 돌아보고 섬기고 나누는 삶을 가르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저희 막내딸 이름이 조이예요. 조이. J-O-Y 아시죠? 네. 왜 그렇게 이름을 지은지 아세요? J는 Jesus first, O는 other second, Y you last.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제일주로 살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삶을 돌아보고 나머지 마지막에 내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고 모든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고 내 자신에게도 기쁨이 될 것이야.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우리 삶 속에서 남을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고 섬기고 나누는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도록 아이들에게 훈련시키면 이 아이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아름다워지고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꼭 그것을 철저하게 훈련을 어릴 때부터 시키는 거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 삶 가운데서 항상 시간을 잘 관리해서 가르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똑같이 24시간 주어졌어요. 그 시간을 어떻게 잘 관리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공하고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이 주어진 시간을 잘 관리해서 앞으로 삶 가운데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지 않고 알차게 살아서 자신을 뒤돌아봤을 때 정말 보람되게 알차게 살아서 성공자가 되었다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관리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오늘 이 방송을 모든 분의 자녀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성공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실패를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실패하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혹시 이 중에 나는 실패 한 번도 한 적 없다는 사람 손 들어보십시오. 다 누구에게나 원하든 원치 않든 크고 작든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 실패를 딛고 이룰 수 있는 믿음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보시고 인도하고 계시니까 오늘 네가 실패하고 수능 점수 제대로 안 나와도 괜찮아. 수시에 떨어져도 괜찮아. 주님이 너에게 또 다른 계획과 뜻이 계실 거야.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믿음이 서게 되는 그것을 심어주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의 책임이랍니다. 우리가 다 실패를 겪지만 그걸 딛고 일어서는 사람은 성공자가 되고 그 실패에서 좌절하고 낭망하는 사람은 영원히 실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고의적으로라도 실패를 경험하도록 훈련시키면 앞으로 얘들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말 어떤 문제 부딪혔을 때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보면은 이제 수능 끝나고 나면 수능 점수 제대로 안 나왔다. 수시 떨어졌다. 대학 원서 넣는데 제대로 된 마음에 든 학교 못 들어. 그러면 아이들이 한강물에 뛰어드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실패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걸 딛고 일어서는 자들이 더 나은 곳을 향하여 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믿음과 확신을 심어주는 것은 우리 부모님의 몫이에요. 야, 내가 알아봤다. 공부 그렇게 안 하니까 시험 망치지. 그럼 애가 얼마나 절망적이 되겠어요. 괜찮아. 이번에 시험 실수해도 주님이 너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실 거야. 더 열심히 한번 공부해보자. 괜찮아. 다른 길을 한번 찾아보자. 주님 너에게 다른 길을 열어주실 거야. 그렇게 믿음을 딱 심어주면요. 아이들이 용기를 얻고
새로운 길을 향하여 더 성공자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제 자신을 뒤돌아보면요.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정말 뒤돌아본 인생에 계속 실패의 반복이었어요. 그냥 대학 시험도 떨어지고 직장에서 오란 데도 없고 그리고 미국 가서 살다가 또 교회도 하고 이렇게 목회도 했는데 교회도 박살나고 그냥 가정도 박살나고 정말 드러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뒤돌아보면 눈물과 슬픔과 괴로움 계속 실패 연속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좌절하고 쓰러졌다면 어떻게 오늘 제가 이 4인 4색에 나오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실패를 통하여 내 자신을 뒤돌아보고 겸손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구나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주님 앞에 100% 항복하고 엎그러질 때 그때 주님이 저를 세워서 사용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보세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지구 한 바퀴 1년에 한 바퀴 돌잖아요. 세상 모든 어머니들에게 자녀는 이렇게 키우는 겁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데요. 이렇게 오기까지는 주님이 그동안 수많은 세월 동안 실패를 계속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을 낮추고 깨뜨리고 하나님 한 분만이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도록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삶 속에서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심어주면 우리 모든 자녀들이 앞으로 성공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우리가 중요한 것은 돈을 잘 관리하는 사람을 훈련시켜야 돼요. 아이들이 어릴 때 돈 관리를 잘 못하면요. 나중에 나이들 커서 돈을 함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돈 때문에 모든 명예를 다 잃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가끔 뉴스에 보셨잖아요. 굉장히 우리나라의 뭐 유명한 인물들이 돈 문제 때문에 모든 사기 사건, 뭐 횡령사건 걸려서 자기 명예 다 잃게 되고 전 재산 다 날리게 되고 정말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위기에 빠진 그런 사람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돈 관리한 것을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용돈이 생기든지 하면은 그 돈의 10분의 1을 11조를 드리는 훈련시켜서 삶 속에서 물질적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라기서 3장 10절의 말씀대로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늘 곳간을 샀고 나를 시험하여 내가 이 땅에서 복을 쌓고 있다 부어서 주님이 한번 시험해 보라 하셨으니까 여러분 자녀들 삶 속에서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그래서 정말 우리 자녀의 삶 속에서 물질을 당하게 되는가, 땅에서 정말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가 안 되는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시험해 보셔서 아이들의 삶이 풍요로워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철저하게 어릴 때부터 돈 관리하는 거, 어떻게 돈을 쓴다는 거, 돈을 가치 있게 쓰는 거, 남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 그리고 보람 있게 사용하는 거, 그리고 11조를 잘 드리는 거, 그리고 남의 돈을 함부로 쓰지 않는 거, 그리고 자기 돈의 얼마를 꼭 저축하는 습관, 이런 게 잘 훈련이 되면은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성공자로 정말 멋진 인물로 세계를 이끌어가는 하나님 안에서 글로벌 인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10번째는 국제적인 강화를 갖춘 인물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렇게 뭐 광고 보면은 글로벌 들어보셨죠? 네. 뭐 온 뉴스나 온 다른 데 보면 글로벌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정말 우리 자녀들이 글로벌 인재로서 크나게 어떤 자리를 갖춰야 되나. 우리 G20도 이제 얼마 있으면 곧 열리게 되잖아요. 그때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인물들, 우리 자녀들을 글로벌 인재답게 키워야 그때 일꾼으로 쓰임받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릴 때부터 타 인종, 타 문화를 이해하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요즘 뭐 우리 한국에도 보면은 외국의 사람들 많이 와 있잖아요. 동남아에서 보면 뭐 인도네시아, 타일랜드 아니면은 홍콩, 필리핀 또 베트남 수많은 사람들이 와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 와 있을 때 그 문화와 그 인종을 이해하는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 인물들이 앞으로 나중에 세계에 나갔을 때 그걸 다 포용할 수 마음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안 돼 있으면은 앞으로 글로벌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다른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타 민족, 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고 그런 열린 마음을 가지도록 가정에서부터 훈련시키는. 옛날에 보면은 외국 사람 지나가 우리 다 쳐다보면서 막 손가락질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 보면 너무 많이 와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이 보편화 되는데 정말 그들의 삶도 보면서 그들의 문화도 이해하고 받아들여주는 거, 그런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게. 뭐 음식도 여러분 다른 거 많잖아요. 그런 음식도 한 번씩 이렇게 먹어보기도 하고, 여러분 시간이 있으시다면은 가끔 이렇게 다른 외국 식당도 가서 그 음식을 먹어보면서 그 문화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다른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앞으로 세계 인물이 돼서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문화, 다른 인종을 이해하는 열린 마음을 가지는 거. 그 다음에는 다른 나라 언어를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우리가 한국어가 우수한 건 우리 다 잘 알잖아요. 그렇지만 세계 65억 인구 중에 한국어 모르는 사람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글로벌 인재가 되려면은 어릴 때부터 적어도 1개 이상 2개, 가능하다면 2개도 더 좋고요. 하나 이상의 외국어는 꼭 익히는 게 좋아요. 아이들이요, 어릴 때는 언어 습득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어릴 때 이게 언어 훈련이 잘 되면은 커서도 그걸 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영어라든가 아니면 이제 중국이 이제 인구가 자꾸 많아지고 경제를 잡게 되니까 중국어라든가 뭐 아랍어라든가 뭐 어떤 언어든지 한 가지 언어를 정해서 적어도 1개국, 2개국 이상의 외국어를 익히게 되면요. 한번 일단 생각해 봅시다. 일단 한국말은 되고 그다음 영어가 되면은 세계 인구의 거의 3분의 1이든 2분의 1은 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어를 알게 되면은 중국 인구가 15억이니까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다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아랍어 정도를 안다면 아랍어가 세계 3분의 1이 아랍어를 씁니다. 그러면 세계 인구 다 커버되겠죠. 그럼 이 아이들 앞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큰 힘이 되겠냐는 거예요. 정말 세계 무대 향해 나갈 때 뭐 언어가 안 통하는 거 없잖아요. 영어 되고 아랍어 되고 중국어 된다면은 거의 전 세계 인구가 다 알아듣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훈련이 되면은요, 아이들 살아갈 때 정말 인물이 될 수 있고 글로벌 인재가 될 수 있는 거. 그래서 가능하다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1개 국어 이상의 언어를 꼭 가르치게 되면 나중에 아이들이요 고마워할 겁니다. 저희 아버님이 어릴 때 저보고 영어 공부 열심히 하라 그러셨어요. 근데 그 말을 기계야 딸도록 얘기를 하셨는데 왜 그렇게 듣기 싫었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청개구리 삼신. 그 말씀을 안 듣고 영어 공부 열심히 안 했더니 지금은 영어 실력 별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후회하는 것이 그때 진작 열심히 공부할 걸, 할 걸 그러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만약에 적어도 한 1개 국어, 2개 이상 언어를 하게 되면요. 여러분 한 30년 후에 여러분에게 고맙다고 큰절하러 올 겁니다. 엄마, 내게 이렇게 가르쳐줘서 엄마가 성견지명이 있어서 이렇게 다 해더니 내가 지금 살아갈 때 얼마나 멋지게 살 수 있냐고 고마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꼭 언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들 중요한 것은 국제적인 매너와 에티켓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 아이들은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사실 참 감사한 것은 한국에 좋은 에티켓 애들 참 많잖아요. 그걸 보면 다 익히고 그다음 외국의 매너와 에티켓도 익힌 게 굉장히 중요해요. 보면 문화가 다르고 또 나라가 다른 나라에서 여러 가지 다른 문화 다른 에티켓이 많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것을 잘 가르쳐 놓게 되면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정말 국제 무대에서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든지 뭐 비즈니스를 하든지 아니면 무슨 외교관이 되든지 아니면 정치를 하든지 무슨 학자가 되든지 의사가 되든지 어떤 분야 일을 하든지 다양한 사람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매너, 예를 짓게 되면 그 사람들이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존경받았으면 좋겠어요? 손가락질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선생님 모든 부모가 다 자식 잘 되는 게 이 부모의 그냥 천성적인 거예요. 타고난 거예요. 모든 부모 나는 망해도 자식은 흥했으면 좋겠다.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정말 멋진 인물이 돼서 다 존경한 인물이 되길 원한다면 아이들 어릴 때부터 국제적 매너와 감각을 갖춰야 됩니다. 저희 아들이 그 미 외교관에 뽑혀서 훈련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 얼마나 감사하냐면은 그 훈련을 받는데 국제 매너를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걸음걸이, 넥타이 매는 거, 악수하는 거, 인사하는 거, 연설하는 거, 대화, 스테이크 장에서 훈련을 다 시켜요. 하루는 아들이 저기 오더니 훈련을 받고 나서 엄마, 스테이크 그렇게 자르시면은 국제 매너가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미국에서 28년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스테이크 제대로 못 자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에게는 정부에서 스테이크장 훈련 다 시켜요. 그리고 악수하는 것도요.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국제 매너는 2번 하는 거랍니다. 여러분 아셨어요?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더니 아들이 엄마 국제 매너는 2번 하는 겁니다. 그런 매너를 갖추게 되면은 국제 무대에서 얼마나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에티켓과 매너를 가르치면은 앞으로 여러분 자녀들이 모두가 다 글로벌 인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지금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너무 이제 컴퓨터 발달되고 인터넷 발달되고 또 게임도 발달되고 요즘은 또 트위터 아시죠? 아이폰 4, 갤럭시 S 막 이런 게 너무 발달이 되니까 하루 종일 그거하고는 대화를 하는데 실제로 부모하고 대화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화의 단절로 인하여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계와 얘기하다 보니까 감정이 메말라가요. 그래서 폭력적이 되고 사건이 생기고 청소 문제 생기고 범죄가 생기고 이런 문제들이 사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가정에서 대화를 많이 한 아이들은요 사회에 나와서 큰 문제를 안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가능한 시간을 정해서 대화를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해요. 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어요.
제가 이제 아이가 여러 명이다 보니까 한꺼번에 얘기하면 자기 마음을 다 터놓고 얘기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날짜를 정했어요. 이번 주는 큰딸, 그 다음 주는 아들, 그 다음 주는 막 이렇게 시간을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만큼은 그 아이가 좋아하는 식당 가서 밥을 먹고 그 아이가 좋아하는 영화를 본다든가 음악회를 간다든가 아니면은 뭐 스케이트를 좋아하면 스케이트를 탄다든가 좋아하는 것을 같이 보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마음속에 있던 모든 얘기를 엄마에게 털어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형제끼리도 경쟁이 있잖아요. 뭐 누나나 오빠나 형제 있어도 말하기 좀 꺼려운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엄마에게는 말하고 싶은 거를 1대1로 데이트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학이 되면은 한국에 와서 전국을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대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감사한 것이 저희 아이들이 지금 다 이제 20대가 돼서 성인이 되었지만 지금도 무슨 일이 있는지 학교에서 일어난 일, 무슨 사회에서 일어난 일, 직장에 일어난 모든 일을 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항상 대화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더란 거예요. 애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마음속에 숨기지 않고 솔직히 얘기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서로 편한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이게 훈련이 안 되면요. 커서 얘기하면 절대 안 해요. 여러분 보시잖아요. 머리 큰 애들 갑자기 엄마하고 대화 좀 하자. 문 쾅 닫고 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 훈련을 많이 되면은요. 아이들 자연스럽게 대화. 여러분 나이 들어서 굉장히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시죠? 무슨 문제 같아요? 외로움. 제가 가끔 이렇게 노인들 계시는 그런 사랑의 집 이렇게 방문해 보면요. 가장 뭐가 문제냐면 대화가 없는 거예요. 말할 상대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서 앉아서 하루 종일 얘기만 들어만 줘도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저희 할머님을 92세에 모시고 살았거든요. 제가 이제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노인들 마음을 잘 이해하는 거예요. 그럼 저희 할머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잖아요. 그럼 이시조선 말부터 얘기 다 하시는 거예요. 92세니까 생각해보면 이시조선 말이에요. 그러면 옛날에 호랑이 담배 피니까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상상도 못한 흘러간 얘기를 하시면은 하루 종일 얘기하시는데 그냥 가만히 들으면 저도 할머니 너무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에게 항상 그랬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제가 책으로 써야 되겠다. 이러면 할머니 신이 나가지고 그래 책 쓸 때 이것도 보태라. 이것도 보태라. 계속 말씀해요. 그래서 할머니가 92세 사시면서 항상 얘기를 하시고 또 저희 아이들 붙잡아 놓고 얘기하고 이러니까 즐겁고 재밌으니까 치매가 안 오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노인들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에 들어주는 거. 여러분 만약에 지금 나이가 들었을 때요. 여러분 얘기 아무도 안 들어주고 대화 상대 없다면 얼마나 서럽겠어요. 네. 여러분 앞으로 40년 후, 50년 후, 30년 여러분 자신을 뒤돌아보세요. 지금 대화 안 해놓으면요. 그때 아이들이 대화 안 됩니다. 네. 엄마 나 옛날에 얘기하고 싶을 때 엄마 맨날 개 모임 갔다 밤 12시 들어왔잖아. 그때 이제 눈물 흘리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아이들과 함께 대화를 많이 하세요. 그렇게 대화하면은 마음에서 열리기 때문에 서로 공감 형성하게 되고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대화하다 보면 얘의 고민이 뭐고 문제가 뭐고 뭘 바라는지 뭘 원하는지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함께 하면서 대화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아이들 자신감 얻고 앞으로 나갈 때 힘있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사실 굉장히 쉬운 거잖아요. 그건 나도 아는 얘기인데 그러면 실천을 하셔야 되는 거라. 중요한 것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고 한 번 보는 것보다 한 번 행하는 게 낫다 그래요. 그럼 우리가 들었으면은 오늘부터라도 당장 실행을 해서 오늘 저녁에 아들 불러놓고 아들아 얘기 좀 해봐라. 오늘 직장생활 어땠니? 오늘 학교 어땠니? 얘기해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대화를 터나가다 보면 서로 감정도 교류되고 서로 이해하게 되고 공감대 생기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불신 이런 게 다 사라지게 되고 아이의 문제 고민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시간이 날 때마다 아이들과 대화를 많이 하십니다. 이거는 사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은 제가 부부 세미나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 얘기하지만 남편과 아내와도 마찬가지로 대화를 많이 하게 되면은 부부 사이 문제가 줄어들잖아요. 지금 현재 가정의 문제가 뭐냐면은 부부 사이 대화의 단절인 거예요. 전부 컴퓨터에서 게임도 하고 컴퓨터 대화도 하고 채팅도 하고 이메일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자기 가장 가까운 부부와 대화를 하죠. 그래서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고 금이서 이런 문제 생기는 것은 대화의 단절이에요. 정신병원에 가보면요. 제가 이제 옛날 병원에 일을 할 때 정신병원에서 일을 해봤거든요. 그럼 이 사람 하루 종일 하는 얘기하면 계속 중얼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 하냐면 혼자 주고받고 혼자서 얘기하는 거예요. 대화의 단절이에요. 평소에 얘기를 못한 그것을 속에서 참고 울분을 대화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면서 상대방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대답 혼자 주고받고 대답을 하루 종일 종알종알 떠드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생기겠어요?
대화의 부족으로 정신분열이 오고 정신병 문제 생겨. 요즘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전 세계적으로요. 제일 잘 되는 병원 어딘지 아세요? 정신병원이에요. 정신병원. 정신병이 제일 많이 잘 돼요. 그것도 요즘 아이들 소아정신병원이 제일 잘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요. 그런 정신이 생긴 원인이 뭐예요? 부모와 대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에게 대화를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이들과 함께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엄마들이요. 특히 아빠들이 마찬가지지만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계속 공부해가지고 대학 가서 뭐 공부도 하고 박사학위도 받고 신학문 들어가 새로운 기술 자꾸 배우는데 엄마는 내내 이시조선 얘기하면은 아이들이 대화가 안 되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적어도 대화 상대가 되기 위해서 아이 눈높이에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라. 만약 여러분 자녀가 10대면은 10대에 맞는 가수를 알고 10대에 맞는 노래를 알고 10대에만 영화를 알아야 대화가 되지. 엄마는 옛날 얘기 뭐 흘러간 얘기하면 애들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공부를 하죠. 자기 실력을 갖춰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과 대화가 안 끊어지고 아이들을 이해하기 때문에 공감대를 가지고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모르면 아이들 있을 때 말을 안 해요. 아유, 엄마는 몰라. 아빠는 몰라. 친구하고 얘기하지 엄마 아빠하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세계를 알기 위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저도 아이들 키우면서요. 아이들과 그 상대에 맞춰 눈을 맞추기 위해서 항상 공부하는데요. 인터넷 들어가서 정치, 경제, 문화 배우고 최신 유행하는 영화도 보고 배우 요즘 유명한 배우 가수 다 해가지고 미리 공부를 다 하고 있는 거라. 애들 오기 전에 학교 오기 전에 다 공부하고 이제 얘기하면은 야 요즘 나오는 영화 재밌지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 가수 너무 멋있더라 머리 착 스타일 멋있고 액세서리 멋있지 뭐 이렇게 대화가 되면은 아이들이 마음을 아 엄마가 우리 세계를 이해하구나. 그래서 다른 대화까지 하게 되니까 마음속에 문제를 다 털어놓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꼭 아이 수준에 맞는 그 눈높이에 맞는 공부를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력을 갖춰야 돼요. 여러분이 무시 안 당하려면은요. 특히 어머님들은 집에서 이렇게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뭐 옛날에 똑같이 다 대학 졸업하고 공부했는데 가정에 살림하다 보면 이 세상 물정 좀 어두워가지고 저런 경진토란 거 모르면은 남편도 무시해요. 아유 당신이 뭘 알아? 대화 안 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엄마는 그거 모르잖아. 무시하면은 여러분 나중에 나이 들어 서럽지 않아요? 특히 나이가 이제 50대 60대 되시는 분들이 자녀들이 다 떠나고 출가가 나면 집에 아무도 없잖아요. 남편은 직장에 나가서 또 친구들 만나러 나가면은 혼자 있으면 굉장히 외롭고 쓸쓸해지고 무시당하고 서글퍼지는 거예요. 이때까지 죽도록 남편 뒷바라지하고 애 뒷바라지에서 키워놨더니 나만 나면 빈둥지 신도를 마시잖아요.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내 자신이 실력을 갖추셔야 되는 거라.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 공부도 하고 취미생활도 해서 내 자신 실력이 차 있으면요. 무시 안 당합니다. 저희 아들 하루는 밖에 나와서 그러더래요. 우리 엄마요 되게 똑똑해요. 사실 안 똑똑하지만 말이라도 고맙잖아요. 왜냐하면 엄마가 평소에 미리 공부 다 해가지고 정치, 경제, 문화 열심히 공부해서 다 이제 하면은 아이가 묻는 말 대답을 해주니까 우리 엄마는 백과사전이야. 우리 엄마는 다 알아. 우리 엄마 물으면 다 이렇게 되니까 절대 무시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때요. 사실 다른 사람이 무시하는 것보다 자녀들이 무시하고 남편이 무시하면 제일 서럽잖아요. 그래서 내 자신의 실력을 갖추시다. 그래서 아이와 함께 공부를 하셔야 돼요. 요즘 뭐 개봉한 영화 알아야 무슨 얘기 통하지. 무슨 말인지 모르면 아유 엄마는 구시대 사람이야.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아이들을 키우면서 자신을 가꾸는 시간, 자신에게 투자하는 시간, 자신의 실력을 쌓는 공부를 같이 꼭 하셔야 되는. 그리고 아이들에게 한국인의 긍지를 심어주는 게 이제 앞으로는 10년, 20년 다 글로벌 시대가 돼요. 우리 아이들이 이 한국이 무대가 아니잖아요. 앞으로 세계가 무대예요. 지금 얼마나 모든 것이 발달이 돼 있어요. 정말 세계가 우리 한 손 안에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세계에 나갈 때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거든요. 우리 자녀들에게 한국인의 긍지와 그를 딱 심어주면 우리 아이들 앞에 세계 무대에 나가서 활동할 때 당당하게 나갈 수 있다는 게 이미 한국에 태어난 아이들 바꿀 수가 없잖아요. 지금 한국에 태어난 아이 갑자기 중국에 태어나고 미국에 태어나서 바꿀 수는 없는 사실이니까 불변의 사실은 그들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네가 한국인에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놀라운지 아시죠? 반도체 생산 세계 1위예요. 제가 참 놀란 것은요. 그 아이폰 4나 갤럭시 S가 기가 막히거든요. 손바닥만한 전화기 속에 옛날 이만한 컴퓨터 덩치 이만한 컴퓨터 통째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 인터넷도 되고 이메일도 되고 은행 잔고 다 체크되고 뭐 팩스도 되고 전화 메시지 이거는 기본이고 그 외에 뭐 얼마나 기능이 많은지 한 100가지 기능이 들어있다. 다 모르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요 손바닥만한 거 속에 이만한 집체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 개발하는 거 한국 사람이요. 가장 중요한 파트 삼성과 LG에서 다 개발했다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힌 기술이에요. 그런 긍지와 자부심을 아이에게 탁 주면 야 대한민국 멋진 나라야.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항상 그랬어요. 너는 한국 사람 피와 뿌리 가진 걸 당당하게 생각해라. 자신감을 가져. 그렇게 딱 했더니 요즘 저희 아들이 한국을 좀 더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미 외교관을 훈련을 받으면서 한국을 알기 위해서 지금 한국 국회에서 인턴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자녀들에게 한국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게 되면 이 아이들이 앞으로 세계 무대에서 활동할 때 당당하게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심어주는 것은 우리 부모님의 책임이란 거예요. 그걸 잘 심어주면요. 우리 모든 자녀들이 앞으로 세계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글로벌 인재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세요. 이 가을에 여행하기 좋잖아요. 여러분 단풍 얼마나 멋있습니까? 설악산 다녀오신 분 계세요? 단풍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꼭 비싼 돈 안 들여도요. 여러분 우리나라 전철 발달돼 있죠. 전철 타시고 종점까지 왔다 갔다만 해도 도봉산도 갈 수 있고 오이도도 갈 수 있고 월미도 갈 수 있고 바닷가도 가고 산도 다 갈 수 있거든요. 가을이 이 멋있는 아름다운 계절에 여러분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세요. 그러면 아이들과 함께 자연도 만끽하고 엄마와 또 아빠와 다 정도 깊어지고 주말에 여러분 애들 안 그렇게 하면은요 엄마는 집안 살림한다고 청소는 바쁘고 아빠는 TV 켜놓고 있고 애는 뭐 컴퓨터 앞에서 게임하고 이것보다는 데리고 나가서 맑은 공기 마시면 건강에도 좋고 도봉산 산에 가서 오르면 다리 힘도 생기고 좋고 오기도 바닷가에 나갔다 오면 기분도 좋아지고 돈 안 들어갈 여러분 전철 얼마입니까? 얼마나 하면 살 수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면 이 아이들 삶이 풍요로워짐으로써 앞으로 세계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성품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을에는 겨울이 오기 전에 꼭 여행을 떠나십시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배우는 거예요. 꼭 교과서를 통해서만 영어 수와 단어 배우고 그게 아니라 인생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공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 어릴 때 여행을 많이 데리고 다녔어요. 그냥 방학만 되면은 산으로, 들로, 바다로, 그냥 바닷가로, 산으로 이렇게 많이 데리고 다니까 감정이 풍부해지고 정서적으로 풍부해져서 삶이 풍요로워지더라고요. 여러분 이 가을에는 함께 여행을 떠나세요. 남편과 함께 아이들과 함께 그냥 뭐 간단해요. 김밥 몇 줄 사가지고 물통 들고 가면 되잖아요. 그냥 너무 이렇게 뭐 준비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야 우리 오늘 도봉산 갔다 올까? 그냥 오이도 바닷가도 그냥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함께 함으로써 또 가족끼리 유대관계도 튼튼해지고 또 자연도 보니까 건강도 좋아지고 아이들 맑은 정신 또 기분 전환되니까 공부 집중도 더 잘 되고 그러면 월요일 학교 가서 공부 훨씬 더 잘 수 있는. 근데 보통 부모님들이 아이고 수능이 바쁘고 지금 시험 공부하고 입시 준비 바쁜데 언제 그거 갑니까? 천만의 말씀. 아이들이 책상에 앉아서 공부한다 했어요. 공부 다 집중되는 거 아니거든요. 10시간에 10시간 집중하고 10시간 집중되면 그건 인간이 아니고 그거는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10시간 집중됩니까? 안 되잖아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아이들 데리고 맑은 공기 마시고 머리도 식히고 기분 전환해서 에너지 충전하면은요 훨씬 더 집중이 잘 돼서 공부 더 잘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수능도 좋은 성적 나오고 입시도 좋은 성적 나오고 원하고 바라는 대학 가서 앞으로 세계적인 글로벌 인재들이 되도록 여행을 떠나십시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인생의 균형을 갖춘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공부가 전부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공부에서 다 1등에 성공했다면 우리 대통령 전부 1등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성공한 사람 전부 1등 했는데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1등 안 해도 대통령 되시고 성공자가 되고 유명한 사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균형을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공부한 만큼 운동도 하고 음악도 하고 미술도 하고 삶을 풍요롭게 만들도록 아이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갖춰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다 하라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다면 한 가지라도 예를 들어서 악기를 다룬다든가 운동을 한다든가 그림을 그린다든가 뭐 우리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생활 아니면 한 가지 이상은 하게 되면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저희 딸이 이런 얘기 했어요. 엄마 내가 엄마 덕분에 삶이 아주 풍요로워지고 굉장히 고차원적으로 산다. 왜 그러냐 했더니 엄마가 어릴 때 항상 우리를 오페라도 데리고 다니고 뮤지컬도 데리고 다니고 이래 했더니 자기가 이제 직장 다니는 돈을 벌면서 주말에 되면은 오페라도 가고 뮤지컬도 가고 자기 삶이 풍요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딸을 방문 뉴욕을 가면요. 딸이 엄마가 평소에 이제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내가 돈을 버니까 제가 엄마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연 티켓 탁 끊어가지고 뭐 오페라라든가 무슨 발레 공연이라든가 뮤지컬 공연 티켓 탁 2장을 끊어가지고 또 아주 미국의 고급 레스토랑 뉴욕에 탁 식당까지 예약해가지고 이브닝들의 둘이 딱 차려입고 가서 우아하게 저녁 먹고 공연하고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앞으로 세계를 이끌어가는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그래서 우리 자녀의 삶 속에서 꼭 공부에 너무 목숨 걸지 마시고 공부하는 만큼 음악도 하고 악기도 다루고 미술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운동도 하고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 균형을 맞춰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만들어준 것이 우리 부모들의 책임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나를 키우게 돼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항상 우리 삶이 자녀들에게 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본이 안 되면요. 아이들 절대 존경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부모님이 정말 존경스러우면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고맙다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도 우리 삶이 본이 안 되면 아이들이 부모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들어진 삶이 주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본이 될 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것이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우리의 거울이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거울처럼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아니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본이 돼서 우리 모든 우리 4인 4색의 시청자분들이 자녀들로부터 존경과 사랑받고 감사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훌륭한 부모님 되어서 오늘 이 모든 자녀들이 앞으로 세계를 이끌어가는 하나님 안에서 글로벌 인재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철저하게 신앙 교육시키는 거예요. 섬기고 나누는 삶, 실패를 가르쳐야 돼요. 인성을 갖춘 인간을 만든다는 거, 국제적인 강을 갖춘 인물을 만드는 거.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삶이 드러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자기의 조건을 갖춰야 리더가 되는 거고 하늘 일꾼 쓰임 받는 거예요. 오늘 이 모든 자녀들이 앞으로 세계를 이끌어가는 하나님 안에서 글로벌 인재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